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좋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고 확신을 주는 일이라는 건 늘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직은 사랑이 조심스럽고 어려운 서툰 것 투성이의 30대 남자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 제가 직접 하는 사랑에는 아직까지 서투르지만 보고 배운 사랑은 남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지난 사랑의 이야기를 써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노래는 god의 어머니께였을 정도였습니다. 노래 가사 속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하는 부분이 꼭 저희 어머니 같아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늘 저희를 먼저 챙기려 당신은 그 음식을 싫어하신다는 둥, 그것만 먹으면 체해서 손도 대기 싫으시다는 둥,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늘 두 분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시며 모든 것을 저와 동생에게 양보하기 바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 모르고 누렸고, 나중에는 그런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누렸어요. 가난해서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슬프거나 힘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어머니 아버지께 반항을 한다거나 못되게 굴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는 법을 몰라서 답답했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일원이 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마음만 앞서던 그때라 더 그랬습니다. 결국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게 제일 편해지더라고요. 원래 마음만으로만 불편해해도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제가 군대 휴가를 받아 오랜만에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식탁에 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어요. 3살 차이가 나는 제 여동생은 그때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할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랜만에 제가 휴가를 나온다고 회사까지 하루 쉬시면서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득이하게 회사를 쉴 수 없어 저녁이나 되어야 얼굴을 뵐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상 가득 어머니 손맛이 들어간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 제가 쓰던 핸드폰을 제가 군대에 가면서 어머니가 쓰시게 됐었는데 휴가를 나왔다고 다시 어머니께서 그 핸드폰을 제게 빌려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나온 동안은 그 핸드폰은 제 것이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에요. 제가 쓰던 폰이 아니니 어머니께 다시 핸드폰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못했어요. 여보세요? 라고 말을 뱉자마자 급격히 안색이 어두워지셨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맛있게 밥을 퍼먹던 제 손동작도 점점 느려졌어요. 전화를 받고 굳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맛있게 밥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은영이네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엄마가 이해가 잘 안 되네. 우리 은영이가, 우리 은영이가 글쎄. 어머니께서는 곧 쓰러질 사람처럼 핸드폰을 붙잡고 비틀거리셨어요. 저는 들었던 수저를 식탁에 던지고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아 안았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어머니의 손끝엔 아직 끊기지 않은 전화가 들려 있었고 핸드폰 스피커 너머로 어머님? 하는 소리가 들려와 가까스로 제가 그 전화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너머 목소리의 정체는 동생 은영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일단 지금 은영이는 괜찮아지긴 했는데요. 학교를 좀 와주셔야겠는데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죠?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마신 어머니께서는 옷도 갈아입을 생각을 하지 못하시고 급하게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도 밥을 먹던 군복 차림 그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로 향했어요.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양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멀뚱한 표정으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은영이가 보였습니다. 은영아! 어머니의 찢어지는 고함 소리가 양호실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 소리에 놀란 은영이가 허겁지겁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은영이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눈으로 미안해 엄마. 많이 놀랐지? 미안해. 미안해.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역시 그런 은영이를 부둥켜 안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 내 딸. 엄마가 미안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제 등 뒤에 서 있던 선생님께서는 은영이네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은영이가 갑자기 쓰러졌다고만 들었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던 터라 선생님께 다가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충격적이더군요. 찌릿. 선생님의 등 뒤로 자연스레 은영이를 노려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은영이가 학교에서 좀 유명한 학생이랑 교제를 했다는데 얼마 전에 그 학생이 은영이한테 헤어지자고 했나봐요. 애들 말로는 일방적으로 은영이가 차인 거라 며칠 동안 물도 입에 안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 불러다가 혼내줄까? 은영이한테 물으니 그건 절대 싫다고 이별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다 컸다고 기특하다 칭찬을 하려고 보니 저러고도 밥은 안 먹겠다 시위하는 게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것 같기도 하고. 은영이 오빠 되시죠?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저 나이 때 사랑도 사랑이고 첫사랑이라 더 힘들 거예요. 은영이 뭐라 하지 마요. 저도 당분간은 은영이 한 끼라도 잘 먹게 옆에서 잘 챙길게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하다 밥 투정하고 알아놓은 주제에 어머니까지 학교에 오시게 만들다니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도 어머니를 오시게 만든 것이 화가 났다가도 어머니 어깨 너머 고개를 빼꼼 내밀고 엉엉 우는 저 얼굴이 안쓰럽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군대에 있는 동안 은영이가 제게 썼던 편지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이 한동수 맞아요? 그 자식 이름. 갑작스런 저의 질문에 선생님이 네? 하고 되물어 오셨지만 대답을 듣지 않은 채 양호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저벅저벅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감히 나도 한 번은 울려본 적 없는 내 동생을 울려? 때마침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웅성웅성 하는 소리와 함께 각 반의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남학생 한 명을 붙들고 그 이름을 물었어요. 한동수라는 애 아느냐고? 몇 반이냐고요. 그랬더니 내가 한동수인데 왜? 하고 되묻더군요. 순간 엄청 건들거리고 양아치 같은 태도에 화가 났지만 꾹 참으며 진짜 물어야 할 것을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장은영이랑 왜 헤어진 거냐고 말이에요. 헤어지자고 한 자체가 잘못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애들이 하는 연애라면 진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자식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무슨 상관인데? 좀 웃어주니 좋다고 따라다니길래 데리고 놀다가 버렸는데 솔직히 장은영 걔보다 예쁜 애들이 줄을 섰는데 내가 굳이 만나야 돼? 다른 애로 갈아탔지. 근데 넌 뭔데? 장은영 새 남친이라도 되냐? 멀쩡하게 생겨서는 한다는 말이 저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기에도 아까운 소리들이라니.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어 주먹이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날려보는 주먹이었어요. 그 흔한 태권도조차 배워본 적이 없으니 주먹질 자체가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한 대 맞은 그 자식이 복도 바닥으로 힘없이 넘어졌어요. 녀석을 때린 주먹이 찌릿찌릿 아파왔고 복도엔 하나둘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도 화는 풀리지 않았지만요. 세상에 내 동생을 올려도 되는 놈은 없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말을 뱉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유치한 말이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보다 그 상황에 더 적절한 말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엉엉 울면서 팅팅 부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은영이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한번 울려본 적이 없던 금쪽 같은 제 동생을 감히 누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울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다 몇몇 학생들이 대박! 하는 소리를 내며 자기들끼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제 등 뒤를 쳐다보기에 등 뒤를 돌아보니 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퉁퉁 부은 금붕어 같은 눈알을 하고서 어머니께서는 그 뒤에 서서 놀란 표정으로 저와 바닥에 쓰러진 그 녀석을 번갈아 바라보셨어요.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말했어요. 나도 한 대 때려도 되죠? 형님? 그렇게 녀석은 제 얼굴에 공평하게 주먹 한 대를 날렸습니다. 조금 어이없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은영이가 조퇴를 하고 셋이서 나란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영이는 힘든 건 난데 왜 오빠가 난리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감정을 설명하기엔 그때 저는 너무 어렸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해보지는 못할 망정 잔소리만 늘어놓았었습니다. 남자 보는 눈을 키워라. 얼굴만 보지 말고 성품을 봐라. 앞으로 한 끼라도 굶으면 혼날 줄 알아라. 엄마 다시는 학교에 가시는 일 없게 해라. 등등. 은영이는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속이 후련하다고 웃어댔습니다. 물주먹이 한 건 했다고. 내가 못하는 거 해줘서 고맙다고. 솔직히 은영이는 제게 맨날 실없이 웃기만 하는 동생이라 속으로 그런 고민이 있는 줄은 몰랐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냐 물으면 친구들과 있었던 웃기고 재밌는 일들만 들려주던 은영이었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사람 속은 알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셔서 제 얼굴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 소리치셨습니다. 어떤 자식이야? 하고 외치는 그 얼굴이 왠지 은영이의 그 녀석을 주먹으로 내리꽂던 제 얼굴과 닮아 있는 것 같아 웃음이 나왔어요.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여태 태권도 한 번을 보내지 못했던 아버지 탓이라며 좌절하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너도 이만큼은 때려준 거지? 사실 제가 때렸을 땐 그 녀석의 얼굴엔 상처 하나 나지 않았었어요. 똑같이 한 대를 때려도 제 얼굴엔 상처가 크게 생겨버렸지만 그 녀석은 멀쩡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도 같이 그만큼 때려줬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제가 대답을 할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왠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다가 아버지가 직접 복수를 하시겠다고 그 녀석을 찾아가실 것만 같아서 결국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했답니다. 제가 더 세게 때렸다고. 걔는 코피도 터졌었다고 말이에요. 옆에서 은영이가 한 대로도 충분할 만한 불주먹이었다고 거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물주먹이라고 저를 놀리던 모습과 반대되는 말이었어요. 은영이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아버지께서도 믿으시는 눈치였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 후로 부대에 복귀하고 나서도 은영이와 통화를 할 때면 저는 빼먹지 않고 연애 이야기를 물어주었습니다. 연애 같은 것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는 건 은영이의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엔 다른 사람 말고 제가 직접 은영이의 가장 가까운 고민 상담소가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딱 전역하기 전까지만 유효했어요. 떨어져 지낼 때만큼의 애틋함 같은 건 저희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남매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매들이 그 정도의 사이로 지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걱정 어린 말을 할라치면 은영이는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느끼하니까 그만하라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제가 아버지를 닮아 그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조금 의아하긴 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정말 다정하시고 따뜻하신 분인데 저는 아버지에 비하면 무뚝뚝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제 삶의 우상이긴 하셨어요. 완벽히 따라하고 닮아보려 해도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해 하시면서도
정성껏 지도해 주셨답니다. 어떤 부분에서였냐고요? 동생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퍼부어 놓고 결국엔 저도 연애가 문제였거든요. 일단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단계인데 그게 늘 문제였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나다 보면 좋은 사람인 척하는 나쁜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절대 연애 같은 걸로 상처 따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아버지께 연애 상담을 털어놓게 되고 아버지께서는 매번 당신의 모든 것을 털어 제게 진지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생각보다 더 간지러운 일이더라고요. 아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엔 그 어떤 멜로 드라마보다 더 멜로 같은 사랑 이야기였거든요. 잠깐 그 이야기를 덧붙여보자면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아주 젊은 시절 한 공장에서 만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공장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었고 어머니께서는 그 공장에 일하고 계시던 청소부였다고 해요. 아버지가 입사를 한 당일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다가 물을 마시러 잠깐 나왔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어머니를 처음 보셨다고 합니다. 새하얀 얼굴을 하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인상 한 번을 쓰지 않고 묵묵히 분리수거를 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우아한 조각상 같았다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첫눈에 반해버린 거지. 그 후로도 아버지께서는 회사를 밝히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홀렸고 친절한 목소리와 달콤한 웃음소리에 홀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정신을 차리려고 해봐도 마지막엔 결국 다시 어머니의 생각을 하기 바쁘셨다고요. 그렇게 대시를 하기 시작하셨고 처음엔 거리를 두시던 어머니께서도 결국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너희 엄마는 내 착한 성격이랑 성실함 때문에 반한 거지 싶어. 훗날 어머니께 슬쩍 다가가 아버지 어디가 좋으셨냐 여쭈어보았을 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얼굴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하셨지만 그 말을 굳이 아버지께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보다 둘이서 대화를 할 때 더 편안함을 느끼고 가난이라는 것이 좋은 공감대가 되지는 못했지만 힘들 때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 없이 기댈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도 두 분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가며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답니다. 그런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가난하고도 따뜻한 가정 속에서 태어난 저와 동생 은영이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성장할 수 있었지요. 고작 가난 따위는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주는 행복이 넘쳐났으니까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은영이의 속마음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저는 단 한 번도 가난함에 불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땐 제가 착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은 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분들 아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특별한 기술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인간 자체의 삶을 본받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저는 진심으로 저희 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넘치는 사랑 속에서 어느덧 저는 30을 넘기는 나이가 되었고요. 취직을 하고 독립을 하면서 본가와 떨어진 서울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부모님이라도 떨어져 바쁘게 지내다 보니 종종 잊혀지는 순간들이 있더군요. 부모님 생각에 빠질 때면 부모님을 잊고 지냈던 몇몇 순간들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자연스레 잊혀졌습니다. 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서울에 올라와 지내고 있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인 정도의 관계였어요.
그렇다고 사이가 안 좋거나 멀어진 것은 결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심을 했던 걸까요? 그것마저 하늘에서 내려다보기엔 커다란 잘못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행복했던 저희 가족에게 슬픔이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연세 64세가 되시던 해 치매 판정을 받게 되셨거든요. 스스로 밥을 차려 드시지도 못할 정도의 중증 치매. 저희 남매를 모조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신 게 가장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으로 돌변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너무 아픈 일이지만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오히려 저희를 달래셨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매일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에 눈물로 잠을 청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밥을 차려주시고 잠자리를 깔아주시며 아버지의 모든 활동을 직접 도우셨어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 아버지께서는 기억을 잃으셨지만 아예 어린아이가 되는 정도는 아니셨습니다. 저희를 보시고는 자꾸 형, 누나라는 호칭으로 불러대셨지만 어머니를 보며 아줌마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셨지만 자신을 엄연한 총각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아예 아기가 된 것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도 잘하셨고 표현도 잘하셨어요. 하지만 행동이 느리셨습니다. 자꾸 같은 행동을 반복하시기도 하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낡은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 남매는 주말마다 본가에 내려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고 싶은 본능 같은 게 있으셨는지 저와 동생을 근처에 다가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멀찌감치 떨어져 어머니를 도우며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매일 저 챙겨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만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옆에서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지만 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만 하시더군요. 괜찮은 척 한다 생각했지만 괜찮아야만 하는 상황 같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던 사이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 그래서 저희 남매는 어머니가 걱정되고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의 사랑을 이어나가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위해 평소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공원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 산책을 즐겨 하시기도 하셨어요. 저희도 아버지께서 평소 좋아하셨던 것들을 떠올려 어머니께 하나하나 메모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건지 아버지께서는 치매임에도 가끔 어머니와 하는 산책의 감동을 잊지 못하며 집에서 혼자 미소를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반갑고 슬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머니의 몸이 힘들어도 아버지를 모시고 밖에 나가 바람을 쐬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어머니와의 사랑과 돌봄은 변함없이 이어졌어요. 그런 어머니 생각에, 그런 아버지 생각에 주말에 동생과 함께 부모님 집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돌봐드리려 했지만 저희만 보시면 너무 낯설어 하시고 경계를 하시는 탓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황하는 저희를 보시곤 너희들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워낙에 나밖에 모르는 바보였잖니? 서운해도 이해해라 하고 농담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매번 그런 대화가 오고 갈 때면 어머니 앞에서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다 슈퍼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서 담벼락 아래 숨어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리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또 울던 시간이 지나고 또 어김없이 찾아온 주말의 어느 날 저희 남매는 아주 갑작스럽게도 부모님을 위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본가에 내려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께 눈도장을 찍어보려 혹여 기억을 떠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싫다 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꿋꿋하게 이것저것을 시도해보던 저희였습니다. 수십 번의 주말을 그렇게 저희를 밀어내기만 하시던 아버지께서 그 주말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주 낯선 전개였습니다. 어? 형, 누나, 왔어?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평소엔 호칭도 하나 없이 근처에 다가가는 것도 싫어하시던 아버지이셨는데 그날은 저희를 형 누나라고까지 불러주시며 먼저 저희 곁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던 동생과 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 어떤 부탁을 하시던 무조건 들어드릴 생각으로 싱글벙글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꺼낸 말씀은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라 저희는 그만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 말씀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가슴이 아파서 결국 동생 은영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저까지 덩달아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 아랫입술을 치아로 꾹 찌르듯이 깨물며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줌마랑 꼭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말이야. 너무 결혼이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일 밤에 형이랑 누나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아줌마한테 내가 청혼을 할 거야. 근데 청혼을 한 후에 말이야.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결혼하는 방법이 알고 싶은데 아무래도 형 누나는 알 것 같아서 내가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나 좀 도와줘. 도와줄 거지? 형이랑 누나는 착한 사람들이잖아. 자식들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아버지께서 긴히 할 말이 있다며 저희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어머니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하는 법은 잊었어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깝고 애틋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은영이는 이미 어머니께서 듣지 못하시게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게 바빴고 대답은 오직 저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저는 꼭 아버지께 대답을 해드려야만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도와드리겠다고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덥석 붙들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꼭 멋있게 청혼해서 결혼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청혼에 멋지게 성공하시라고요. 그렇게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길, 은영이와 저는 말없이 핸드폰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으며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이랄 것도 없는 저희만의 작은 결혼식이 되겠지만 그래도 신중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입으실 드레스와 턱시도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밟고 걸으실 바닥에 수놓일 꽃장식까지 저희는 저희조차 아직 해본 적 없는 결혼을 상상하며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부모님의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저희 가족이 행복했었던 옛 추억들이 되새겨져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기 전에 행복한 시절들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기리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잘 보지 않던 저희 남매였는데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기니 매일 보는 것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30년이 넘는 세월을 남매로 지내면서 저희가 가장 가깝게 지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각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만나 머리를 맞대고 부모님의 결혼식을 하나하나 저희 손으로 준비하는 것은 저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함께하는 일이 저희에게 깊은 의미가 있었던 만큼 저희 남매의 사이에도 깊은 우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 당연했고 가족이라 편안하기만 해서 무관심했었던 서로 간의 우정이라는 끈끈한 가족애가 피어났던 일주일이었어요. 그렇게 자주 보니 같이 살던 예전이 생각나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 끝에 드디어 주말에 본가로 내려가는 길, 양손에는 드레스와 턱시도, 웨딩 부케를 들고 대학 수능을 치를 때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은 아니었지만 동네의 작은 교회를 빌려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어요. 도착하니 함께 도와주시겠다고 흔쾌히 나서주셨던 동네 어르신들과 친척들이 벌써 한 차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정신없이 인사를 주고받으며 아버지 어머니 결혼식을 준비하는 자식들을 다 보내 하시는 말씀들에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지만 말씀 끝에 따라오는 따뜻한 격려들은 저희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망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벌써 몇 번을 울었는지 눈시울이 붉다 못해 팅팅 부어버린 어머니께서는 그 얼굴을 하시고도 곱디 고운 선녀 같은 모습이셨어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어머니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라 낯설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팅팅 부은 눈으로 환하게 웃는 어머니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아버지 역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칭찬을 숨기지 못하실 정도로 빛나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몸이 말라버리셨지만 늘 훌륭했던 옷태는 그날따라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멋진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멋있는 모습을 정작 두 분께서도 한 번을 보지 못하시고 여태껏 두 아이의 부모라는 이름으로만 생을 살아오셨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가난 때문에 결혼식도 놓치고 그냥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오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존경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두 분의 결혼식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더 일찍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겉모습은 준호와 은영이의 아버지인 65세 장호식 씨의 모습이었지만 속은 저보다도 어린 나이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평범한 결혼식과는 조금 다른 과정들이 추가됐고 불필요한 과정들이 생략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결혼식의 문을 열고 등장한 사람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힘차게 입장하는 어머니이셨어요. 한 손엔 마이크를, 한 손엔 어머니를 닮아 곱디 고운 부케를 들고 입장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힘찬 입장도 잠시 어머니께서는 단상 앞에 서자마자 삐 하고 촌스러운 소음을 일으키는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 김순영, 제 신랑 장호식,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신랑이 저하고 참 잘 맞는 구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저희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그만큼 누가 봐도 잘 맞는 사이였는데 요즘은 좀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그 티격태격하는 게 저는 싫지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다투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히려 예전에 연애할 때에 비하면 참 별것 아닌 이유로 다투고 있거든요. 요즘은 밥을 먹을 때 제가 자꾸 제 밥을 안 먹고 신랑 밥부터 챙기고 앉아 있으니까 왜 자꾸 같이 안 먹고 자기만 먹이느냐고 다투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옆으로 차가 지나가면 인도 안쪽으로 신랑을 밀어넣으니 왜 자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하느냐고 다투기도 하고 우리 신랑이요. 애 같은데 애 같지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걱정받았던 것보다 더 남자답고 어른스러웠습니다. 완전히 애가 되어버리는 줄로만 알았는데 다정하고 로맨틱한 면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조금 견디기 버거운 순간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겠더라고요. 둘이 힘든 몸 이끌고 산책을 나갈 때면 그렇게 바깥바람 맞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때면 꼭 연애하던 때로 돌아간 기분도 들어요. 가끔 버겁게 아이처럼 구는 순간에는 울컥하기도 하지만 한숨 물러나 생각해보면 꼭 한편으로는 우리 애들 키울 때 생각도 나고요. 누군가는 저희 부부를 보며 우려 섞인 말씀들을 건네기도 하시고 여러 쓰디쓴 조언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우선 지금의 저희 부부는요, 행복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틀림없이 행복한 순간입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시작부터 꽤나 힘들었었어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때는 좋아서 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밤에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기도 했었는데,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도 같이 붙어 살려고 억지로 결혼하길 참 잘했다 싶어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호식 씨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호식 씨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었나 봅니다. 우리 호식 씨한테는 지금 다시 태어난 것과 다를 것 없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어지고 세상엔 온통 다시 적응해야 할 것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식 씨는 새로 시작된 인생에서도 저와 결혼이 하고 싶다고 하네요.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기억을 잃은 와중에도 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호식 씨와 같은 증상을 앓게 되었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 확실하거든요. 호식 씨의 입장에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의 어떤 아줌마가 자기 집에서 같이 자고 밥을 해주고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낯설고 이상한 일 천지였을 거예요. 저는 생각했죠. 늦둥이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호식 씨는 낯선 아줌마의 모습을 한 그런 저도 결국 다시 좋아하게 됐나 봐요. 며칠 전 평소처럼 밥상 앞에 앉아 밥 먹는 걸 챙겨주는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지고 나온 호식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 일을 마치 순영 씨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돌봐주는 분은 좀처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순영 씨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분입니다. 순영 씨, 혹시 결혼하셨나요? 만약 순영 씨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꼭 부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푹 빠졌습니다. 김순영, 당신이라는 곱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그 말을 듣는데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음 그이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을 때, 그때 했던 말이랑 너무 비슷한 말이라서 옛날 생각도 나고 몸은 좀 아프더라도 마음은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냅다 울어버리는 제 손가락에 그 사람이 끼워준 반지가 우리의 첫 만남 때 그이가 내게 끼워준 고무줄 반지라는 걸 그 사람이 기억해낼 때까지 조금 더 과분한 사랑으로, 더 진하고 깊은 사랑으로 곁에 있고 싶었어요. 세상에 누군가 딱 한 명만 남아 이 사람의 곁을 지켜야 한다면 그건 무조건 제가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객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손이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동생도 당연히 그들과 하나 되어 참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눈물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을 때 길어지는 어머니의 말씀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께서 저벅저벅 어머니가 계신 단상 앞으로 한달음에 걸어가셨습니다. 어머니 손에 들린 마이크를 아버지께서 빼앗아 들자 삐 하고 촌스러운 소음이 또 한 번 강당 안을 울렸어요. 여보, 내가 잠시 당신을 잊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오늘의 이 순간을 내게 선물해서 고마워요. 이 순간 이후 내가 또 다시 기억을 잃게 된다 해도 당신이 오늘을 기억하며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사랑합니다, 김순영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나와 결혼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 마누라. 강당 안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은영이도 당황했어요. 아버지의 기억이 잠시 동안 돌아온 것인지 그 순간만큼은 한동안 봐왔던 어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듬직하고 다정했던 예전의 모습, 강하고 커다랗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희는 모두 놀랐지만 어머니께서는 놀라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으셨던 건지 익숙한 듯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꼭 끌어안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머니의 품에 안기다 이내 팔을 풀고 다시 어머니를 안아주셨습니다. 당신,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전원이 꺼지지 않은 스피커를 타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울려 퍼졌어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지 않았지만 입 모양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두 분의 사이에서 지금 어떤 사랑이 흐르고 있는지를. 그렇게 그날 언제 기억이 다시 사라질지 모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께서는 결혼식이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기억을 마음에 고이 담으셨습니다. 두 분의 결혼식은 감동과 사랑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어요. 자식인 저와 동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부모님을 위한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두 분이 함께 보내실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고 희망했어요. 혹여 식이 끝나면 다시 아버지께서 기억을 잃으시고 저희들을 못 알아보실까 걱정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식이 끝나기도 전에 저희들을 불러다 단상 앞에 세워두고 와락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식장엔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지만 저희 가족은 서로가 너나 할 거 없이 행복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아버지께 질리도록 사랑한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고백했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을 잃은 아버지께서는 이해할 수 없을 고백을 잠깐이나마 기억이 돌아온 아버지께 몇 번이고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줬으면 해서요. 정말 간절히 바라서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나날들이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은 가난보다 더 지독한 사랑이라서 치매 앞에서도 변함없이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지독한 병수발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두 분의 마음은 변함없이 서로의 사랑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자식이라서, 그들의 가족이라서 참 행운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어쩌면 더 힘든 날들이 저희 가족의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저는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변함없이 그들의 사랑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족끼리의 사랑이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남보다 더 소홀해지고 무신경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버지의 치매는 어쩜 사랑받았던 행복한 기억을 잊고 저 살기에만 바빴던 제게 한 번 더 가족을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아프고 슬픈 상황이 와도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딱 지금처럼만이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와 동생의 곁에, 저희 가족의 곁에 함께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셨던 부모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저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